안녕하십니까. 전남 영암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김봉준 이민정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재배 공간은 800평 조금 넘고요. 저기 작업동까지 다 합치면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배지가 800평 정도라면 네.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었어요? 전체 평당 30만 원 조금 넘게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곱해 보면은 3억 한 6천 정도 3만 됩니다. 6천 정도. 네. 여기 안에 있는 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지는 않는 거고요. 이거는 그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많이 쓰신 분들은 5, 6년 동안 쓰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는 지금 2년째, 두 번째 이제 쓰고 있는데 손실된 양만 보충해 주면 되니까 이건 큰 비용은 안 됩니다. 얘네들은 뭘 먹고 크나요? 얘네들은 저기 밖에 이제 양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온화된 비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양액기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설정해 놓은 농도에 맞춰서 여기에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양액을 타온 탱크에서 지금 여기 혼합통에 제가 설정해 놓은 농도에 지금 맞춰주고 있거든요. A는 주로 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그 다음에 이쪽은 칼슘하고 반응해버리는 뭐 황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쪽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서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띄어서 A, B로 나눠서 배양액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양액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공급할 때 여기서 이제 섞여서 딸기에 공급이 됩니다. 물을 공급을 할 때 지하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하수를 이제 수질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16가지 원소가 필요한데 딸기가 네. 그 16가지 원소에 이제 뭐 질소라든가 칼슘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인이라든가 그게 지하수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수질 검사를 한 다음에 딸기한테 이제 적정한 필요한 양이 있으니까 부족한 게 뭐 얼마다 이게 계산이 돼서 그거를 이제 부족한 지하수에 없는 부족한 거를 여기 이제 녹여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섞여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첫 해였는데 7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됐고요. 올해는 근데 지금 저희들이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11월, 12월 수확 한 개 매출액 기준으로 4천이 좀 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대략 한 뭐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더 이상도 예상을 하시나요? 올해는 목표는 1억이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외부 인력을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거의 들지가 않고 그래서 크게 드는 돈이 여기 이 모종 비용입니다. 모종 비용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난방비가 5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비용들은 한 500 정도 나머지 비용들을 하게 되면 합하면 한 2,30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비용으로는 네. 2,300 정도.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수익으로 남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는 거는 있겠죠. 저는 그 영암군 농업기센터 경제작물팀장 강필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딸기 가격 추이는 어떤 편인가요? 뭐 오르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적정 수준이 계속 유지? 예, 올해는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유통 정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겨울철 귤이 제1번 수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딸기가 감귤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장성이 높고 그래서 전문의들이 선호를 하고 또 요즘은 그런 그 기술이 좋다 보니까 딸기가 겨울에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이 재배 면적도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또 가격도 그렇게 뭐 이렇게 진폭이 크지 않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추천하고 싶어도 자본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젊은 네. 친구들은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 이런 시작을 좀 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세요? 내 자본으로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 지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시설 갖추고 한 작기 정도의 그런 그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 작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으로 남겨서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판장이 거의 90% 이상 공판장으로 내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인터넷 택배나 그렇게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직접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그 판매처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는 둘이 같이 하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판장으로 생각했거든요. 공판장은 좋은 게 따서 갖다 주면 가격은 제가 결정을 못 하지만 100%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면은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을 더 써야 되는 거고. 지난해 생산량은 톤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11톤 정도 수확했습니다. 11톤. 네. 올해는 몇 톤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올해도 비슷한 수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딸기가 알이 작은 게 한 70%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좀 큰 것들이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많이 좀 오르겠죠, 매출액이.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겪으셨어요? 농사 처음 짓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병충해 그러면 책으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보면 발생이 됐을 때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은 확대된 사진이고, 여기는 실제 실물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온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러면 병충해가 아주 막 번진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와서 보시고 여기 병충해 응애가 많이 생겼네요 뭐 하시고, 그럼 그때 이제 방제를 하게 되고. 작년에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 이렇게 생기는 대로 다 달아놓으니까 딸기를 수확을 했는데 다 요만한 조그만한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그만한 애들은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저가를 해줘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팔라시키는 애들의 기준이 또 따로 있을까요? 기준은 딸기 꽃대를 보면 첫 번째 꽃이 제일 먼저 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으로 이렇게 또 나와서 여기서 꽃이 또 피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벌어져 가는데,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제일 큰 거는 첫 번째 나오는 놈, 두 번째 나오는 놈이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것까지 놔두고 나머지는 거의 제거를 해버려요. 수정이 또 잘 안 된 애들은 또 처음 그 모양 그대로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양을 보고서 좀 솎아주고. 벌은 어떻게 구해와요? 이 겨울에? 벌 문제도 하나의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은, 그러니까 수정은 원래는 얘가 바람 불면 수정되기도 하거든요. 자연 수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연 수정 되면 못생긴 과일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벌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꿀벌을 사용을 했습니다. 꿀벌을 사용했는데, 꿀벌을 사용해서 결과가 저 위에 보시면 다 죽었어요. 저희 위로 검게 올라가서. 돼 있는 저것들이 다 벌, 네, 죽은 것들이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서 저기에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D형벌이라고 저기 서양에서 들어온 벌을 쓰는데, 저게 훨씬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훨씬 싸고요. 벌은 어디서 사와요? 인터넷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 벌도 인터넷 네, 택배로 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다 여쭤봤거든요. 저희 이제 벌이 문제다 그랬더니 알아봐가지고 그 연락처도 주시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술센터에다 전화하시면 거의 농업적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을 해주세요. 들어왔을 때 이게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마 네. 뭐 융자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기농 창업 자금 받았고요. 스마트팜으로, 그러니까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CT 융복합 사업을 받아서 크게는 그 두 가지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설비가 만약에 100%라면은 지원 사업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제 기농 자금은요, 3년거치 10년 상환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1% 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갖고 최대한 그 초기에 정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나중에 사업이 확장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소득 올린 돈을 경을 잘 세워서 농가가 원하는 그 소득 범위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풍기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네. 팬들이 계속 돌고 네. 온풍기도 뭐 가동을 했다가 멈추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스마트팜인 거죠? 네. 이게 지원 사업이 어떻게 좀 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우스 골조를 짓는 데는 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인데 실제로 제가 이 하우스 골조를 짓는데 투입된 금액의 50%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설정해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의 50%이기 때문에 한 그때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것 같고요. ICT 융복화합 사업은 그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 지원이 있는데 그게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는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중에 30%는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네. 또 용자 지원이 네. 있군요. 지금 이 시설이 굉장히 최첨단화돼 있는 시설처럼 보여요. 어떤 네. 어떤 것들이 좀 자동화가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안에 이제 센서가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센서 이 세 가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일사량을 측정하는 센서, 그다음에 풍향, 풍속계, 그다음에 기온계 그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에 의해서 이 천창을 열어서 이제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여기 그 유동팬이라고 그러는데 유동팬으로 이제 공기 흐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설정들을 제가 해주게 되면 설정된 값에 따라서 이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딸기 농가들 가보면 다 땅바닥에서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높여서 또 양액재배라고 하나요? 수경재배라고 하나요? 이런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로 이제 농업이 예전에는 그 악성 노동으로 해서 많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업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 선진국이 되면서 이런 시설 사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업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은 이런 시설 재배를 돌아감으로써 훨씬 더 농업인들이 농업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또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나머지 또 이렇게 높게 관리를 함으로써 병해충도 줄어들고 또 수확량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이 시스템입니다. 딸기가 높이 자라진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우스를 높게 지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자동차도 버퍼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버퍼가 이렇게 이제 고급차는 더 길고 더 넓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운전자한테 직접적인 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버퍼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충 기능. 이게 환경이 갑자기 온도가 이 하우스 용적이 작으면은 밖에서 영하 10도라고 하면은 이 하우스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영하 8도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적이 큼으로써 하우스가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외부 온도에 민감하지 않고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용적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다만 난방 효율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용적이 커야지만이 딸기가 원활하게 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좀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 할 때는 언제인가요? 꽃작업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마트팜 그러면 컴퓨터가 모든 농사를 다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은 여기 공간에 환경만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자라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 하는 거는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하고 똑같이 다 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꽃의 적화 작업, 그 다음에 잎 따주고 하고 기타 관리를 해주는 작업들이 손이 가는 게 무지 많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 손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꽃대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꽃대가 한 5번에서 6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여기 지금 23,000주의 딸기가 심어져 있거든요. 이 23,000주의 딸기를 한 포기 한 포기 저희가 손으로 만진 횟수가 포기당 수확한 거를 제외하면 관리하는 걸로만 하게 되면 한 50번? 그 정도 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 주마다 다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팀장님 오래 공직에 계셔서 이제 많은 농가들을 봐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100% 성공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실패하는 농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가요?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가 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서 일정 부분 그 소득을 이렇게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농촌에
와서 농업으로 기농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에 의존해서 이렇게 기농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장 경험이 없이 자금을 받다 보면은 시설 재배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관리하는 이런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농장에서 뭐 1년 내지 2년 정도 자기 품을 팔면서 여기에서 땀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농 결정을 하고 내가 자금을 이제 신청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려오고 나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현장 경험을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농 선택을 해야지 다시 리턴하지 않는 농촌 정착 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귀농하는데 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 좀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여기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관, 뭐 이 환경 관리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공공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가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거기 참가를 해서 여기 아주머니들하고 친하게 되고 그래서 적응 시간도 더 빨라지고 그렇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바로 달려오시고 지나가시다가도 오셔가지고 바쁜 것 같으면 막 도와주고 가시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일지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좀 나아졌던 게 뭐냐면 신랑이 되게 그런 걸 꼼꼼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 얘가 무슨 이상이 있다 아니면 무슨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해줬더니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꼼꼼하게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날마다 이게 얼만큼 어떻게 변했는지를 감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진 찍고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작물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봤던 것들을. 생육하시면서 이게 고뇌라든지 이게 소외가 이렇게 다 담겨 있군요. 네.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아니면 저희 계획은 여기에서 어떤 규모를 2배로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여기에서 생산성을 더 좋은 품질로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딸기를 생산을 해서 수익을 높여가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딸기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하나씩 더 갖춰가는 게 앞으로 계획이고 목표겠습니다.